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황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담배 건강에 위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예전 담배만큼은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쩌면 이곳에 지금 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줌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만큼 나쁜지, 다른 연구에서는 어떻게 그 결과를 제시하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어서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걸련형 전자담배로 크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5년 중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품이 기본적으로 액상으로 채워져 생성되는 무화기와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피지랑 글리세린을 니코틴과 향료를 용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걸련형 전자담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코스, 그 다음에 글로, 밀 이런 제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찐 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열 담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제품 전체를 바탕으로 건강 위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카메라. 네. 이제 다 됐나 봐요. 실제로 그 전자담배가 어떤가, 건강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에 미국 서전 제너럴 리포트에서 발표를 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독을 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발생된 그 수증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이 아니고 수증기가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히 화학물질, 나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에 분명히 나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도 그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종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니코틴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자담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덜 위험하다라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CDC나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진행한 것은 전자담배를 주제로 한 건강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외 문헌과 국내 문헌을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외 문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자담배를 2005년부터 2005년에 개발됐고 2007년부터 판매가 되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그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자담배와 관련된 연구가 나오고 있을 만큼 엄청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외 문헌을 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이번 연구에서는 2018년 이후에 발표된 문헌들,
국외 논문에는 그렇고 2018년 이후에 펀메드랑 코크란 리뷰에서 발표된 시스템 리뷰, 그 SR 리뷰랑 이제 메타 분석 결과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고 주제를 제품 안전성, 마케팅, 그다음 인식 태도, 사용 행태, 건강, 폐해, 의존 금연 이렇게 5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건강 폐해 관련된 문헌은 국외 문헌 같은 경우는 1차 선별했을 때 67개, 그 다음에 2차 선별했을 때는 총 8개 해서 총 75편의 문헌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한을 제한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총 5개의 DB, 코리안 메드, RISS, 사이언스원, 그 다음에 DBP야, 그 다음에 펀메드, 총 5개의 DB에서 문헌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건강 영양과 관련된 문헌은 총 42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편 정도의 문헌, 국내의 문헌을 통해서 전자담배로 인한 건강 영양에 관련된 문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용 기간이 좀 더 길죠. 관련형 전자담배보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련된 문헌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건강 영양과 관련된 문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니코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전자담배의 용액에 노출됐을 때 그 급성 중독으로 인한 구력, 구토, 경련, 그 다음에 심한 경우 심정지와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 리포트를 얘기하면서 니코틴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 의존 중독도 있게 되고, 이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용액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볼게 우리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흡입을 하게 되면 기도 상피에 급성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면역 체계가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신체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릴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때문에 그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제품 내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인에게서는 천식이나 COPD 같은 이제 이런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 천식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리뷰한 문헌에서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월 달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30일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바로 호흡기 관련된 질환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용에 있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흡기 질환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되면은 혈액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한 문헌에서 이 니코틴으로 인한 그 심근경색,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니코틴이라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니코틴을 계속
노출된다라고 보면은 계속 이제 심장에 자극을 주게 된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심부전이 발생하고 부정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서든 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뇌졸중, 심박수의 변화, 혈압의 문제, 그다음에 관상동맥 이벤트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호흡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구강에도 바로 미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강 질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치주 질환, 치아, 잇몸 이런 건강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 입마름, 그 다음에 목 자극, 치주 조직의 변화, 구내염 이런 여러 가지 치주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강세포의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구강세포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흡입을 하게 되면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서 구강 질환을 잘 일으키게끔 변화한다. 신체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 사용이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수면 부족,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앞서 내용도 다 동일하겠지만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자살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인과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정신질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발생하는데, 일반 시가렛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발생하는데 최소 20년, 25년, 30년 걸려요. 그만큼 긴 시간 장기 사용 이후에 그 영향이 발생하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1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암 발생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담배가 포함하고 있는 미량의 금속 물질이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금속 물질은 폐암, 비뇨기계에 관련된 암, 방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자담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상이나 화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혈소판이라든지 중이세포,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이제 만성질환도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면역학적 DNA가 손상하게 되면서 면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신체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니코틴이라든지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는 문제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신생아의 신장과 폐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내분비 교란 물질 등 유해 물질로 인해서 호르몬 균형이나 생식기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생식기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이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이 일반 시가렛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임산부와 그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P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를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아이코스를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건강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2018년에 또 이후에 발표된 국외 SR이나 메타 분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내용은 적겠죠. 그래서 국내에도 문헌들이 또 많은데, 그렇지만 그 아주 많은 문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짧다 하더라도 무해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 제품 안에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상에 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논문을 통해서 그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도염증이나 기도 리모델링, 그 다음에 폐암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호흡기 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기침, 호흡곤란, 위장장애, 급성 손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됨으로써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소변 검사를 한 결과 14개의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그 중에 10개가 방광암과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물질들을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조사를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관련형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 그 자살 시도나 자살 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은 각 제품별에 따라 각각의 결과라고 보면 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두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품의 결과를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제품만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관련이라든지 다른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중, 3중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두 개의 혼합을 대해서 결과를 얘기할 때는 비사용자나 관련 사용자를 기반으로 그 위험성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치주 질환, 알레르기, 자살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는 건강에 나빠요. 대신에 저희가 문헌을 살펴본 문헌들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즈 레이시오, 연관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전자담배를 사용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위험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전자담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은 어느 정도 많이 연구를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심근경색, 뇌졸중, 혈압 같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치주 질환, 만성 질환 발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제 물질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여러 화학 물질, 발암 물질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련을 사용했을 때 그 폐암이 발생하는 것처럼 장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폐암을 비롯한 방광암이라든지 여러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 거의 제가 100편, 우리가 그 연구에서 100편의 연구를 그 리뷰를 했다라고 보면은 100편의 연구 거의 대부분의 결과가 비슷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건강 영양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건강 영양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자담배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치중진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일반인들에게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는 영상인데요. 이를 통해서 카드뉴스도 많이 제작했으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할게요. 네네. 전자담배랑 일반 담배 차이점을 아시나요?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담배가 전자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지 않나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담배가 더 해롭지 않을까요? 왜냐면 금연하려고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럼 전자담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자담배요? 그러니까 몸에 덜 해롭다? 간에 덜 안 좋다? 이런 게 좀 더 옛날에 그런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치중진담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그럼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자담배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자담배 하면은 담배보다 좀 덜 해로운 담배? 그러면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차이점 아시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겉에 포장이 다른 그 정도? 그래요? 그럼 둘 중 어떤 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피니까 그냥 담배가 더 몸에 해로운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치중진담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그럼 저희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전자담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맛이 나는 담배. 아, 딸기맛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전자담배가 좀 안 좋은 게 덜 들어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하나 더. 향이 조금 덜 역겨운 냄새가 나요. 맞아요. 그럼 혹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둘 중 어떤 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담배. 혹시 이유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반 담배를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접할 때 먼저 전자담배를 접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그 서포터즈 하면서 찍은 영상 같아요. 일반인들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쁘고 덜 나쁘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건강 위험을 얘기할 때는 비사용자랑 비교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간의 연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관련은 일반 시가렛은 제품이 진짜 단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용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데 제품을 그렇게 고려해서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담배는 액상도 너무 많고 기계도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전자담배를 사용했던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 제품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그 연구자들에겐 큰 물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설계를 하고 건강 영향을 추적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잘 제시해야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덜 나쁜 담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는 먼저 드렸으니까 일단 이번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두 분 다 간략하게 양력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토론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임민경 교수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님으로 계시고,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학사, 또 서울대학교의 보건학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그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연구원 과장 부장을 거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국립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학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2021년부터는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금연학회 부회장과 또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은영 교수님 두 번째 연자도 아예 토론자도 같이 소개를 먼저 드리고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박은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재직 중이시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의 의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국립암센터 전음의와 과장부장을 거쳐서 역임을 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로 2022년부터 재직 중이시고, 또 한국역학회 한국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민경 교수님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교실 임민경입니다. 긴 소개 그리고 더 상세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황지은 교수님이 그동안에 굉장히 이 전자담배, 사실 전자담배로 묶어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어색하고 옳지 못한 두 가지 종류의 신종 담배에 대한 위해성들을 쭉 리뷰하신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발표자분께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으로 하셨던 것에 대한 답이자 같은 맥락의 의미로 저는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덜 위해한가에 대한 논란은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베이스라인을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드리고요. 이게 새롭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성을 이야기하고 사용 여부를 이야기할 때에도 새롭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기존에 관련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해성의 무게감은 조금 또 다 다르게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길게 리뷰해 주신 것처럼 저 정도 우리가 완전한 원인적 연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해성들이 확인되고 많은 논문들에서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덜 위해하다라는 따위의 말로는 저희가 언급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모두 저희가 청소년이나 20대의 청년층에서의 사용률이나 그다음에 사용의 행태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향후에 장기에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는 물론이고 단기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덜 위해한 담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되면서 담배 회사도 그런 논란을 하고 하는 것에 하나의 축이 되는 부분이 그 현재 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제 바꾸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이 성분에 있어서 담배보다는 훨씬 유해한 성분이 가지수로 보나 농도로 보나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덜 위해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영국을 포함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런 그 금연 보조제의 성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 나온 어떤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존에 나쁜 걸 쓰고 있던 것에 대해서 덜 나쁜 걸로 가는 것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것을 쓰게 됐을 때에 정말 큰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리뷰 결과가 현재 사용 중인 사람, 담배를 끊는 사람, 새롭게 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쭉 연구가 됐을 텐데 사실 리뷰의 결과들도 우리가 향후 이제 이 결과들은 실제 지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오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기존 제품에 대한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분류돼서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위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또 덧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고 향후 우리가 체계적인 그 연구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리크루트를 통해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해 나가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사용 행태의 다각화나 젊은 청년들의 사용, 그 다음에 이전에 담배 관련의 경우가 한 계피를 피우는 것이 스스로가 카운트가 됐던 거하고는 다르게 스스로가 사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기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해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걸 규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해 놓은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호흡기계 질환들을 갖다 쭉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가 굉장히 얼러트하고 당황해하고 또 울분을 금치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생기고 또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덜 위해하다라는 얘기로 치부할 수 있는지 이게 가습기 살균제와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런 의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련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들의 가지수나 농도가 적다라는 말씀은 앞서서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와 다르게 예를 들면 크로톤 알데하이드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담배나 우리 관련형 전자담배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폐에서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급격하게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장기 위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단기 위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위해성에 대한 오인지를 불식시키는데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리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쭉 보다 보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뭐보다 덜 해롭냐, 니코틴의 영향을 평가할 때도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냐 해봤을 때 니코틴 보조제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사용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역시 주의를 또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니코틴 보조제의 경우는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레지멘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니코틴 보조제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들에서 끊지 못한다라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장기적인 건강 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유의성을 기울여서 건강 위해를 평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표준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 제품 자체가 표준 제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액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우리가 명명되어진 거 혹은 합성 니코틴 흡입제라고 되어 있는 애 거기서 또 흡연 욕구 저하제라고 되어 있는 애 이 세 가지 것들이 온통 혼입돼서 액상과 이런 거 제품들 카틀리지를 상호 교환하면서 쓰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와 건강 위해상의 문제들이 예측치 못하게 우리가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에 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이후 말씀드릴 가열담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제품은 규제의 주체도 다르고 제품 자체가 담배냐 아니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 독성 검사를 하고 판매가 되는 일반 의약품이냐 의약 외품이냐 혹은 공산품이냐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가열담배라고도 불리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실 같이 전자담배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하고는 완연히 다른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하고는 다르게 관련형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덜 위해하다라고 얘기하게 된 부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의 농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심지어 20에서 50%까지로 낮아진 성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담배 회사들이 주장을 하고 그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오인지가 훨씬 더 커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필립 모리스가 우리 미국의 식약청에 보고했던 내용들, 담배 성분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담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열담배에는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사실은 유해 성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흡입에 의한 흡입 독성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배수로 수백 배에서 몇천 배까지 높게 나오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성분들이 지금 필립 모리스에서 추가로 보고한 57개 성분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담배 잎 자체에서 유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거를 이제 가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의 농도와 가지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열담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히 함부로 특정 성분이나 특정 유형의 독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농도가 낮다고 해서 나머지 더 있을 수 있는 독성 성분이나 유해 성분들의 영향을 무시하고 덜 위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 건강을 굉장히 위해하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위해하다 혹은 심지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성분에 대한 유해성과 사용 행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품을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시각과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새로 나온 제품들에 대한 성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유해 성분이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노출 경로나 사용 행태를 고려한 성분의 독성, 이런 것, 유해성,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전을 설명하고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마 두 번째 연자분이 발표를 또 좀 더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의 사용 행태가 사실은 건강 위해성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위해성에 연관된 사용 행태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과 평가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량의 한계나 고려 없는 사용 행태가 굉장히 많이 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사용량이 사용자에 의해서 조정 가능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제품화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품들을 이렇게 따박이 정리해 나갈 수 있겠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벌써 법안을 좀 올려놓은 지가 한참이 된 담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법안에 대한 우리가 좀 새롭게 정의하고 고치는 작업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담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노출 평가 결과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자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장기 노출 평가를 할 수 있는 코호트라든지 패널 형태의 연구들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연재 황지은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오인지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의 필요성, 또 규제 방향의 어떤 접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연자 박은영 교수님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예방교실 박은영입니다. 앞에 황재은 교수님, 그리고 윤민경 교수님 여러 가지 내용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논평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어서 짧게 한두 가지 의견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무해하지 않다라고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대부분인데요. 결국 그러면은 이제 설득력 있게 사실은 정부나 국민을 설득하려면 사실 유해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고 지금 또 윤민기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 이런 근거가 마련이 돼야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유해물질의 건강 영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아주 저농도 노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농도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이제 예전에 고농도 노출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런 담배뿐만 아니라 그런 전자담배에 있어서 저는 이슈는 이 물질들이 뭐 예전보다 훨씬 적은 유해 물질, 훨씬 적은 낮은 농도의 노출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오히려 규명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은 아닐까, 이게 더 유해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 빠른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역학 연구에서 이걸 규명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먼저 이런 선제적으로 인터벤션을 하고 그 뒤에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터벤션을 하는 게 먼저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전 연구라든가 어떤 모델링을 한 연구를 통해서 복합 노출로 인한 공해 영향을 우리가 매저해보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례로 아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학연구 결과가 부족해도 최근에 기존 연구가 확실합니다. 일본으로 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유는 역학연구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터벤션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걸 받아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근거를 제안을 하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해성 규명의 과정에서 전홍도 영향의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특히 이제 복합적 노출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이 역학 연구가 충분히 나오기 전에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원리, 보통 예방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원리의 중요성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 시간을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 시작이 약간 늦었지만 이제 2시 반까지 토론 시간으로 한 5분 남짓 토론 시간이 있어서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 또 의견을 몇 가지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정주 교수님. 소개 잠깐 해주시고. 우리가 근거가 최고가 RCT고 두 번째가 역학 연구 중에서 무슨 롱기튜디널 스터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거에 근거를 어떤 걸 일으킨다는 건강에 일으키는 걸 알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벤션 이런 세포 수준의 연구, 그다음에 동물 연구, 그다음에 가능한 기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무슨 역학 연구나 RCT 같은 걸로 알려진 거지.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도 그게 그냥 소위 역학 연구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들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식의 좀 실험실 연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그게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비교한다 그래도 결국은 담배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관련 사용에 비해서 건강위해가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놓치시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사용 행태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단일 담배 제품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담배 제품을 2개 내지 3개 그거를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횡단면 연구만 가지고서 얘기를 못했는데 미국의 패스 스터디나 이런 걸 봐도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담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위해라는 게 우리가 하나만 사용할 때고 관련을 소량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은 건강위해가 소위 양반응 곡선이 직선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위해가 훨씬 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거 담배 끊어도 영양에 30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점에서 위의 상대성 평가를 현실성 있게 해야지 그거를 단일 제품들끼리의 비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상당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규 센터장님. 네, 발표 잘 들었고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지금 담배 폐 통합 지식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2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났고 또 저도 같이 인볼브가 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문가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학자들이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료가 근거로 잘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엔드게임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외국 사례들 들어보면
많은 근거가 있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잘 안 되다가 그나마 빵 하고 되는 건 폴리티컬 챔피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따라 나오잖아요. 요즘에 오염수 뭐 이렇게 하면서도 에비던스가 먹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조홍주 교수님 딱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안전한 담배가 없고 다 덜 위험한 거 없고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인 힘이 좋은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권력과 비교하는 내용들을 떠들고 있는 중이고, 그게 국회를 만나든 기자를 만나면 끊임없이 저희들은 오늘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들은 우리들끼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항상 권력과 비교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에비던스를 정리할 때 너무 우리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볼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어쨌든 조우주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제품과 우리는 하기 싫어도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필드에 가면 이런 질문, 저 어저께 보건소 교육하러 갔더니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액상형 전담배를 쓴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니코틴은 들어있지 않대요.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담배는 안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의 영향도, 물론 연구들이 니코틴의 건강 영향인지 아니면 액상형 전담배에 있는 니코틴 외에 다른 성분에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기전적으로라도 이건 니코틴과 관계없는, 예를 들면 피지나 VG에 의해서라도 나오는 건강 영향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표현을 해주면 우리 필드에서 상담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접하는 흡연자,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SR을 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디펜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계속 지금도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가 리뷰한 논문들은 대부분 다 아이코스, HTP 경우에 아이코스도요, 과거의 제품입니다. 현재 시장에 팔고 있는 아이코스 일루만은요, 아이코스 원래 모델과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또 제일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원래는 아이코스가 기기장치 안에 히팅 블레이드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스틱에 히팅 블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얘네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또 다르게 연구를 해서 엄청나게 발표를 해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히츠 스틱을 썼지만 지금은 테리아라고 하는 스틱을 쓰고 있고요. 릴은 피츠라고 하는 걸 썼지만 지금 릴은 릴 에이블이라고 하는 스틱을 쓰면서 또 기술 발전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내는 SR만을 가지고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을 디펜스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지현 교수님 이 자료 중에 HTP 23페이지에 보면 그 HTP 호흡기 영양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쓰신 게 그 THC로 하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영호 박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황 교수님께 발표 들으면서 몇 가지 소개 잠깐 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 동문이고요. 현재는 이대 서울병원에 있는 지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첫째는 질문이자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문헌에서 살펴본 아웃컴들이 호흡기 구강질환, 정신질환, 암 이런 것들 아시다시피 다 너무 장기 추적 필요한 코호트 연구나 통해서 결과가 필요한 것들인데, 혹시 이런 거 말고 좀 단기적으로 결과 볼 수 있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것들을 높인다든지 이런 리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없었으면 추가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다 이거 결과들이 인과성 절대 아니고 연관성들인데, 아마 보고서에 추가하셨을 것 같은데 이펙트 사이즈가 중요할 것 같아요. OR이나 RR 같은 거 따로 연구별로 정리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있어야 앞으로 생각보다 어떤 질환은 OR이 생각보다 낮았다 이런 knowledge 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제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재 교수님께 마이크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다른 질환들도 봤고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구겔 문헌 같은 경우는 SR이나 메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그 질환에 대해서만 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문헌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OR 값은 보고서에는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 할 때는 그 값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환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표 자료에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용호 박사님도 이 담배 연구와 심혈관절 연구를 같이 하시는 중요한 연구자니까 앞으로 연구 과제를 공유하고 또 같이 노력해 나가면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토론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담배폐 통합지식센터의 책임연구원 박수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센터에서 신종담배에 대한 문헌고찰 기획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발표해주신 황지은 교수님 그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 다양한 연구진들께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수록하고 계시니까 연말에 나오는 보고서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흡연의 시작입니다. 앞선 교수님께서는 건강 폐해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 저는 행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에서 제가 작성한 부분 중에 일부를 발췌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배의 유행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담배의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중보건학적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연간 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 기간 3년 동안에 사망자 수가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 해에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 수보다 연간 100만 명 정도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80여 개국이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기준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략을 공통적으로 수행하면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20% 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율 감소에 문제가 되는 점이 신종담배 사용입니다. 네, 신종담배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 추산으로 약 7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신종담배를,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은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이 전자담배의 사용이 향후에 청소년들에게서 관련흡연의 시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서들이 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에서 보고된 그 전자담배의 건강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가열혈, 관련, 저희가 아는 일반 담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증거가 있다, substantial evidence의 의미는 관찰 연구의 특성상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질의 관찰 연구에서 이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고 일부의 이 결과에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담배 규제 영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이후에 관련 흡연의 시작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담배가 관련보다 더 위해하다, 위하지 않다의 의미를 떠나서 전자담배가
그 해로운 권련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또 권련을 금연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 인구 집단에서 건강에 부담을 주고 시장에서는 퇴출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나셈 보고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연구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5편 정도의 연구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종단적인 추적관찰 연구 8편에서 한 25편 정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그 이후에 권련을 사용할 확률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음에 3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자담배와 권련이 피우는 행태가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지적인 행동적인 과정 자체에서 권련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자담배 사용은 권련 흡연의 행위적인 특성을 모방합니다. 손에서 입으로 가는 행동, 그리고 연기를 빨아마시는 행동, 그리고 폐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행동이 동일하고요. 심지어는 담배 연기를 가지고 부리는 묘기, 도넛 모양의 이제 연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묘기조차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권련의 흡연의 행태를 미리 학습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권련 흡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형태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니코틴의 갈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배 제품, 대표적으로 권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고요. 앞서서 이성규 센터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니코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니코틴 프리라고 표기된 많은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담배의 사용은 권련 흡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인지적, 행위적인 과정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권련 흡연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접촉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과 소속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행동적인 영향이 앞서 설명드린 니코틴 중독이나 어떤 행위적인 학습과 독립적으로 권련 흡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권련 흡연의 관문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의 주류의 의견입니다. 관문 이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 시오리는 약물 남용, 약물 물질 사용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정한 약물이 특정한 시간 순서를 가지고 다음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관문으로서 작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나 흡연은 더 중독성이 강한 마리화나 사용의 관문으로서 작용을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환각성이 강한 코카인이나 헤로인의 사용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즉 마리화나가 코카인과 헤로인을 유도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니코틴 갈망을 좀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권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를 할 경우에 우리는 흡연율도, 권련 흡연율도 유지가 되거나 혹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했던 국가에서 흡연율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10대들은 2017년에 비해서 2019년까지 급격한 전자담배 사용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10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전환된 20대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관련 흡연율의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전자담배만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관련 흡연율의 변화 양상을 가지고 베이핑을 옹호하는 측에서 전자담배 사용의 근거로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게이트웨이 시오리를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지 몇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common liability, 즉 물질남용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시오리는 전자담배 사용이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관련 흡연을 유도한다는 원인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ommon liability theory는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또는 흡연 환경을 조장하는 환경들이 이 둘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이핑이 스모킹을 증가시키는 원인과 결과관계로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common liability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제3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교란 요인, 혼란 요인으로 고려하고 통계적으로 잘 보정해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정을 한다. 저희 관찰 연구에서는 실험실적 연구처럼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구의 행태를 관찰해서 우리가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보정을 할 때 잘 보정을 했다라는 이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들은 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굉장히 잘 보정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반면에 후자나 리 같은 그룹에서 이제 후자나 리 같은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서는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서 해석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한 학자의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살펴볼 때 common liability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6가지 정도로 전제로 하고 중요 요소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또는 뭐 학교에서의 그 생활 능력, 퍼포먼스 그리고 뭐 물질남용이나 어떤 비행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잘 보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앞선 메타나 SR 논문에서 언급됐던 논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11편의 논문 중에 단 2편만 완벽하게 보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혼란 요인의 크기 자체를 계량할 수 있는 E-value라는 지표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자담배 이외에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컴파운딩이 일으키는 그 효과의 크기를 계량해 본 연구에서는 약 5R3, 저희 아즈 레이쇼 3 정도의 크기는 전자담배가 아닌 그 측정되지 않은 혼란 요인에 의한 효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앞선 연구들의 상당수가 실제적으로는 전자담배의 영향이 아닌 혼란 요인의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체내 연구에서 살펴본 2019년 이후의 논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서 검색을 하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즈레이쇼 3을 초과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즈레이쇼 3 미만의 연구인 경우에도 체내 연구에서 언급한 커먼 라이어빌리티에 해당하는 팩터들을 모두 충분히 잘 보정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성의 증가를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이트웨이 시오리를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주장들을 잘 고려를 해서 분석적으로나 해석에 있어서나 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셀렉션 바이어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상자의 어떤 선택적인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기존에 많이 리뷰가 됐던 선행 연구들의 그 추적 관찰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률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 추적 관찰 조사의 특성상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낮게는 4%에서 높게는 60% 정도까지 중도 탈락자들이 발생을 했고, 문제는 이 중도 탈락자들이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나 동료들의 그 흡연율이 높거나 또는 향후 흡연할 의지가 높은 이런 흡연의 위험성이 높은 친구들이 더 많이 탈락이 됐다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9년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는 드랍아웃 레이트이 많이 이제 감소된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런 그 드랍아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분석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이제 청소년의 중도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들은 대다수가 청소년이 담배를 시도했던 경험, 그 이후에 관련을 시도한 경험까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담배를 시도했더라도 레귤러 스모커로 정착하는 비율은 많이 낮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티뉴드 스모킹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3년간의 간격을 두고 기전연의 전자담배 사용이 3년 후에 지속적인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자 정의를 사용해서 최근 30일 이내에 흡연을 한 경우로 CSM2라는 지표를 만들고 성인의 보통 흡연자 정의로 사용하는 평생 100개 피 이상의 담배를 사용하고, 그리고 현재도 흡연하고 있는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한 후에 베이스라인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낮게는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들이 이후에 관련을 흡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그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 흡연율 자체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는 2%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향은 미치지만 그 영향력의 강도가 조금 작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흡연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데는 좀 미비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흡연 환경 자체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쌤에서 보고가 된 것들이 보통은 한 2016년, 2018년에 보고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2016년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주류가 되는 미국의 경우에 미국 연구들을 주류로 보았을 때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4% 정도에서 27.5%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연구 이제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각 패널별로 쪼개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익스포저와 아웃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2013년, 15년의 초창기 패널의 경우에는 와즈레이쇼 2 정도의 유의한 연관성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최근의 패널의 경우에는 아즈레이쇼가 1.35 정도로 감소가 되었고 또 이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런 흡연 환경의 변화가 행태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흡연 환경도 다르고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인 배경도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료의 한계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서 흡연 행태의 종단적인 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그 단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전자담배와 관련 흡연 시작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단서를 좀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2014년에 이루어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흡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약 62% 정도가 과거나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15년 글로벌 뉴스 토바코 서베이의 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약 95%에서 96%가 관련도 시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볼 때 관련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해외 연구와는 다르게 전자담배를 관련보다 먼저 사용한 청소년은 단 1.7%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의 흡연 행태를 비교한 조홍준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면 전자담배 사용은 미국이 더 높았고 관련 흡연은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병용 사용률을 봤을 때는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율을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한국 청소년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한국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병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의 결과는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결과는 22년도 자료인데 22년도 자료는 그 담배 제품 사용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21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직접 분석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 5만 5천 명의 청소년들 중에 약 7% 정도가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7%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관련도 같이 전자담배와 함께 시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85%에 해당하는 3,200명에게 대해서 담배 제품의 사용 시기를 물어본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전자담배를 먼저 사용한 청소년은 단 4%에 그쳤고 동시에 사용한 청소년이 40%, 관련을 먼저 사용한 청소년이 56%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높은 병용 사용률을 고려할 때 전자담배와 관련은 분명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의 방향이 전자담배에서 관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관련에서 전자담배로 가는 영향력의 방향도, 연관성의 방향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2023년에 TC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양방향의 게이트웨이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관성이 벌어질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런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시가렛과 전자담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 이루어진 대다수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전자담배 사용은 그 이후에 관련 흡연에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주 소소한 몇몇 제한점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향후에 좀 더 정돈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의 좌장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성규 센터장님은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 석사, 런던대학교 국제보건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대한금연학회 이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시며 한국 담배규제 정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좌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시는 굉장히 친절한 곳이네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소개를 받은 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오늘 두 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는데, 사실 그냥 이름만 불러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또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토론자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홍준 교수님,
저 그때 모셨고요. 예. 서울대 의학사, 보건학 석사, 보건학 박사 같은 학교에서 했고요.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에서 보건정책 및 재정으로 석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학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전 대한금연학교 회장, 또 전 건강정책학교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같이 또 우리 김신 교수님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학력은 이대의학사 또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이대에서 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우리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본과자문위원 흡연 청소년 본과자문위원도 활동하고 계시며 또 우리 대한급연학회의 교육이사로 오랫동안 열심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발표를 저도 들으면서 사실 슬라이드를 먼저 보기를 봤었는데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게이트웨이의 효과에 대한 에비던스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우리 발표자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래도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근거에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좀 토론을 할 맛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은주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슬라이드를 보고서 뭘 얘기하려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박수잔 쌤이 너무 학구적이시구나. 이게 담배 규제는 싸움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이게 이제 청소년에서 전자담배, e-시가렛을 사용하는 사람이 권련으로 가느냐라는 거는 이게 지금 e-시가렛 옹호자들한테서는 이게 제일 취약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게이트웨이 티오리를 이를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많이 이용한 이터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슬라이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자담배 옹호자입니다.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옹호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전자담배에서 돈도 받고 연도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이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 이렇게 아주 우아한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권련보다 공중보건학적으로 덜 해로우려면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위하냐. 제품 자체의 위해성이에요. 이거는 논쟁이 안 되죠. 왜냐면 계속 얘기했던 롱기튜디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자담배가 권련을 끊는데 효과적이냐라는 게 두 번째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근데 이거는 RCT를 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리얼월드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거꾸로 나와요. 효과가 없다는 용어가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담배를 약같이 의사가 상담하고 주고 이러면 금연 효과가 있을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니코틴 패치보다 훨씬 더 니코틴을 잘 집어넣어 주거든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못 끊어요. 전자담배를. 1년이 지나도 80%가 다 전자담배를 계속 사용해요. 그러면 FDA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담배 회사도 이거를 약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도 캐나다나 호주는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래가 약으로 신청해. 그럼 우리가 심사해서 해줄게. 아무도 신청 안 하죠.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안 될 게 거의 뻔하거든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에서 권련으로 사용하는 게 많아지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게 그럼 공중보건학적으로 어떤 게 더 해로울까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논문 보시면 전자담배 옹호자들이 한 모델링 스터디에서는 다 전자담배가 좋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비중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글란츠 같은 전자담배를 무지하게 비호하는 양반이 한 모델링 스터디에서는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해로운 걸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약간 덜 해로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유해물질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 싸움에서 전자담배와의 싸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맥락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게이트웨이 티어리를 지금 이제 게이트웨이 티어리를 옹호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뭔가 하면 커먼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담배 폐해 지식센터니까 이거를 내가 커먼 라이어빌리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편견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이먼 챗맨이라고 호주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글을 쓰시는 거 보니까 은퇴를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쓰신 논문을 제가 보면서 뭐 그분의 생각하고 저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슬라이드 보여주신 청소년 관련 사용률이 떨어지면서 전자담배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비판을 못하면 보건대학원 졸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이게 이콜로지컬 펠러스잖아요.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는 왜 떨어졌습니까? 담배 규제 정책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정책을 역전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지만 올라가죠. 그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 스탠트 글랜스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자담배 도입 이전과 이후에 비율기를 비교한 논문도 있어요. 비율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힘을 역전 못 시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영국에서 이게 지금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창피한 자료를 하나 나왔어요. 베이핑을 했더니 영국이 2022년에 청소년에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가 낮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관련 사용률도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이 논리대로 하는 거예요. 베이핑이 올라가서 관련 사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이걸 비판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막 유행하는 반사야. 그러면 베이핑 사용해서 관련 사용이 올라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콜로지컬이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이트웨이하고 코먼 라이어빌리티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먼 라이어빌리티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자담배도 많이 사용하고 관련해서 사용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옛날에는 왜 전자담배를 사용 안 했니? 전자담배가 없었죠. 근데 얘가 들어왔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인용하신 네덜란드 논문을 보면 관련해서 전자담배로도 가고요. 전자담배에서 관련으로 가요. 그거는 어떤 게 먼저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일로 갈 겁니다. 근데 아마 이유는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관련해서 전자담배로 가는 거는 이거는 끊으려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전자담배에서 관련으로 가는 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맛이 없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와 미국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규제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전자담배 규제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 약합니다. 우리는 세금 굉장히 강력하게 매기죠. 그 다음에 2% 이상 못 팔죠. 청소년은 못 사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저게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규제가 사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쭉 보지만 우리는 담배 규제를 할 때 커먼 라이어빌리티 자체를 규제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우리는 뭘 규제해요? 환경을 규제하죠. 가격을 규제하든가 뭐 사용을 못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게이트웨이도 양쪽으로 바이 디렉셔널일 거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닐 거다. 이제 그런 거고 그거를 꼭 커먼 라이어빌리티라고 설명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큰 논쟁이 이거였어요. 아까 이제 약간 저 얘기를 하셨어요. 전자담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우리 30일 사용으로 합니다. 근데 일반 담배는 물어볼 때도 매일 사용하니 가끔 사용하니 이렇게 하고 100개 규정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전자담배를 전자담배의 정의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권리원으로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한 개비 사용하는 사람, 한 달에 한 개비 사용하는 사람도 전자담배 사용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리원으로 가겠니?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주장은 굉장히 무식한 주장입니다. 왜 무식한가 하면요, 청소년을 하신 우리 김희 선생님은 어떻게 청소년 한 사람들의 얘기는 뭐라고 하면 담배 한 개비 자체가 그냥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는 디펜던시 그 스케일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 성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모금을 소위 싱글 퍼프만 가지고도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일도 충분히 이게 그 의존성을 만들어서 권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어떤 연구들 대부분에 사실 저렇게 일관성 있게 쫙 나오는 게요. 아까 연구를 SR을 5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연구에서 반대로 나온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굉장히 스트롱한 연구입니다. 그럼 역학에서 이런 정도 연구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SR 해보시면 알지만 그냥 요 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반대쪽으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SR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다 이쪽으로 가 있는데 뭐. 제가 굉장히 역학 하시는 분 앞에서 무식하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사실이구만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구만 그러면 이게 가는 걸 막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좀 중계방송 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평소 같이 하네요. 그래도 욕을 안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연구들을 해보면 그 전자담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인가 봤더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연구는 없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로우 리스크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담배가 없었으면 이걸 사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자담배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인 거죠. 전자담배라는 제품 때문에 결국 사용하게 되고 그게 일부가 권리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한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걸 거냐, 미국만큼 크진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사용자가 그거는 저는 한국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담배를 규제하는데 높은 가격과 담배 제품으로의 취급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 토바코 엔드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2025년까지 흡연율을 50%, 권리원 사용률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뭘 했냐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022년에 중고등학교 전자담배 사용률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가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의 뻔해요. 청소년은 사용하지 말고 어른만 사용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 정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규제로서는 굉장히 우스운 규제인데 담배 규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 그냥 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른이 많이 사용하면 청소년도 많이 사용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지금도 우리도 불법으로 사용 못 사게 돼 있는데도 다 쓰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담배 사용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지 어른한테는 사용하게 하고 아이들만 규제하겠다? 그럼 애들이 보기도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선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맨날 청소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른만 사용하지 못하고, 청소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면 된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정책은 대단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면 전자담배가 덜 사용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모든 담배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실제로 아마 가장 제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로우 질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김희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박수장 교수님 발표 말씀을 잘 들었고 좋은 생각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발표를 듣고 보니까 이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 주제로 이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에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의하는 대로 뭔가 장기 전향 연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계획을 벌써 세우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청소년에서의 뭐 흡연 예방이라던가 이런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우진 교수님 저보다 훨씬 어떤 결론이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시행했던 저희가 이제 가향담배 조사를 하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조사를 했었던 몇 가지 결과와 그 다음에 그때 또 FGI 하면서 들었던 사례들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은 일반 담배 사용으로 가겠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금연 이렇게 얘기하다가 청소년에서는 예방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그냥 청소년 금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금연이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피우고 있는 학생들 끊게 하는 거 아니야? 요거만 하면 되는 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피우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향담배 왜 막아야 돼? 뭐 포장 경고글이 왜 붙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논리가 포장에 그림 있어도 안 끊어. 근데 왜 해야 돼?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해서 아예 시작을 막아야 되는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스토리를 저희도 인터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버블몬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많이 그 얘기가 나왔던 제품인데 일회용 전자담배거든요. 여학생에서는 입문 제품이고 남학생에서는 필수 보충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시면 지금도 팔아요. 근데 편의점에 이렇게 계산대 옆에 파는 거, 슈퍼 옆에 파는 거는 보통 사탕, 초콜릿 이렇게 해서 사면서 하나 더 얹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거나 그 위에 바로 뒤에 있거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아빠 담배인 것 같아서 일반 담배는 안 쓰고 아빠 담배라고 저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버블몬은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 사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입문을 해요. 근데 액상용을 일회용이니까 몇 번 쓰고 버리게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기기를 샀어요. 기기를 샀는데 그 다음에 얘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뭐 액상을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일반 담배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액상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데서 그냥 만족해서 그냥 액상만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액상을 바꾸다가 발라리안으로 갔어요. 이런 친구들. 발라리안은 뭐냐면 저희가 줄은 클로즈드 팟을 사용하는 기기잖아요. 근데 이 팟이 리필이 되는 그런 기기예요. 근데 그냥 리필이 돼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목 넘김이 굉장히 좋대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너무 종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액상과 관련한 전자담배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클로즈드 리필도 있고 뭐 저희가 웬만큼 이렇게 묶은 것만 해도 한 7, 8가지가 됐는데 그거 각각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했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게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남학생들이 필수품인 이유는 또 자기들은 일반 담배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디 몰래 써야 될 경우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상 기기를 하나 쓰던지 일회용을 하나 쓰던지 해가지고 두 개를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킬 것 같은 데는 액상을 쓰고 그냥 길거리나 학원 근처 이런 데서는 일반 담배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쓰는 거지 하나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게 연구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타격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뭐 삐가리가 안 돈다는 둥, 뭐 니코틴 뽕이 안 온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처음에 쓰던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쓰다가 또 안 쓰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쓰다가 점점 강한 거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형 연구로 확인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행동을 조사를 할 때 여기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일단 처음에 한두 번 시도해 본다는 게 있고 하나를 다 사용해 본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다가 레귤러 사용하다가 매일 사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걸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금연했다 재발했다 이런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트랜지션을 연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가렛에서 여기로 가느냐라는 부분만 쫙 뽑아내기가 어려운 복잡한 게 막 엮여 있는데 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봐서도 요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도 조윤준 교수님께서 저한테 트라젝토리 연구를 한번 해서 이거 설명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제가 설명 좀 어려웠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식으로 뭐 전자담배 사용하면 나중에 일반 담배로 간다라고 하는 연구 중에 패스 연구 중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롬의 연구 이런 것도 트라젝토리 연구인데 주로 트라젝토리 연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패턴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패턴을 묶어주면 뭐 아주 적게 사용하는 사람, 뭐 2가지 사용하는 사람, 2시간에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묶어지는데 그 묶어진 거가 사실 우리가 2가지 사용, 3가지 사용 이렇게 폴리유즈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인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패턴 안에 묶여진 거가 오히려 이거보다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최근에 또 나온 연구가 보니까 패스 연구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칼란 등의 연구가 란셋에 실렸는데 여기서는 트랜지션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전체 중에서 그 다음번 웨이브에 그대로 같은 분에 속해 있냐, 뭐 이시가렛에서 일반 담배로 갔냐, 일반 담배에서 이시가렛으로 갔냐를 전체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샹케이 매트릭스로 그런데 요 그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갈라지는 문어처럼 갈라지는 그림이 예쁘기도 하고 요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전체 N의 트랜지션을 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가양담배 연구를 할 때 맨 처음에 한두 모금 사용한 거는 어떤 제품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거는 어떤 제품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현등의 연구에서는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친구가 1.7%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패널 데이터다 보니까 흡연율이나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그 슬렉션 바이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서는 맨 처음 내가 사용한 게 전자담배였다는 애가 17%.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25세에서 39세에는 8% 정도 되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현의 연구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연령대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20, 30대인 사람들에서는 처음 접한 게 액상이었던 것보다 최근에 청소년들은 그거보다 훨씬 쉽게 전자담배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비교했을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캡슐 담배로 시작했다가 44%고 그냥 일반 담배, 가양 이건 아니고 일반 담배 시작했다가 31%예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도 일반 담배가 워낙 많은 그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작년 청건행 조사를 보니까
그냥 아무 제품이나 하나라도 사용해본 그런 퍼센트는 7% 정도로 전년도와 21년도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액상이나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실 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그 전체는 비슷한데 두 가지 전자담배는 늘었다는 거는 일반 담배는 좀 줄었거나 아니면은 조합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시간에서 일반 담배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접했던 학생들의 스토리로 보나 또 소개해 주신 그런 이론적인 경로로 보나 여러 전향 연구로나 보나 뭐 일단 그렇다고 동의가 되는데 반대도 가능하고 너무 다양한 그런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의 연구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캡슐 담배나 일반 담배나 이런 것도 역시 계속해서 중요하고 이런 조사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제품이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전향 연구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신제품이 나와도 크게 이걸 베이스라인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라인 조사의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거를 뭐 시켜줘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패스 연구 이상으로 훌륭한 그런 전향 연구를 디자인을 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제 한 표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를 안 하고 바로 마이크를 드렸던 이유가 이제 옆에 노트를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다 드려야 된다는 막대한 어떤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예. 어쨌든 우리 조은희 교수님께서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이나 또 다른 국가의 사례들 또 한편으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조되는 말씀을 더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 김윤중 교수님은 실제로 지금 이제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 박수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한국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제 본인의 경험과 함께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뭐 의견을 주셔도 좋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차를 붙이면 저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실질적인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약간 블루본, 버블몬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예전에 많이 듣는 얘기가 비타스틱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비타민인데 전자담배처럼 먹는 게 있습니다. 전혀 담배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접하는 담배가 전혀 아니니까 비타민을 전자담배처럼 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시작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험문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직접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의학에서의 어떤 그 질병의 발생 기전과 같이 시장 환경과 제품 환경의 어떤 기전들도 우리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한 말씀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도 없으시, 조정해 주님. 토론자분들이 이렇게 그 심층적인 연구 경험과 연구 결과들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은희 교수님이나 김효진 교수님 최근 자료 소개해 주신 것도 저희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필요한 분들에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첫째로는 이제 아까 박수현 선생님 발표에서 커먼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게 결국 그 김유진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게 니코틴 중독의 어떤 진행 과정이 이제 어디서 시작했든지 이제 공통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복합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커먼 라이어빌리티는 니코틴 중독의 진행 과정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연구를 추진하거나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편의점에 아까 제가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이 사탕 옆에 있다는 그게 원래 전자담배는 이제 별도 매장에서만 팔게 돼 있었는데, 팔게 돼 있었는 게 아니라 않는데 이제는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의점 안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편의점 청소년 조사에 보면 이제 항상 그 담배 접근성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게 너무나 이제 오래되고, 지금 그런 것들은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 확산 과정이라서 결국 담배 뭐 광고 금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고, 지금 이 규제 방향은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편의점의 담배 판매 금지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별도 그 전문점에서만 팔면 이제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노출이 훨씬 더 분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얻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흡연 예방 토론회에서 담배가 19금 제품인데 왜 청소년들 드나드는데 19금 제품을 버젓이 늘어놓고 있느냐. 19금 매장에서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장 내에서 분리하거나 뭐 광고를 뭐 역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청소년 출입 장소의 사용 장소에서의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쪽으로 이제 규제 방향을 좀 더 모으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가 청소년 출입하는 장소에서 19금 제품 팔지 말자는 거 너무 이제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 편의점에서의 구매 용이성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숫자는 못 외우는데, 그래도 편의점에서는 뭐 학생이나 이런 식으로 있고, 편의점에서 사고 성공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산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살 수가 있어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쇼핑몰 같은 데서는 그나마 뭐 형식적으로라도 성인 인증도 하고 뭐 엄마 걸로 몰래 인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무슨 채팅 앱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계속해서 판매하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서 규제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이 그런 거.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문제는 뭔가 하면 전자담배 전문점에서 전자담배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파는 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니코틴이 지금 니코틴 EP 들어있는 걸 팔면은 그건 담배 제품이니까 담배를 팔 수 있는 데서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인데, 지금 뭐 맨날 이성규 박사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그게 합성 니코틴이나 이파리가 아닌 줄기나 뿌리라고 주장하고 다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팔 수 있고, 편의점은 담배 판매점이니까 사실은 편의점 파는 거 불법은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논의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제 뉴질랜드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편의점 담배 판매 점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아마 이건 정권을 내놓고 아마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37%래요. 전체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 수입이.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 수 지금 편의점이 말하자면 자영업에서 거의 출구인데 못하게 하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FTTC 안 들어간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과 똑같이 판매 점수 줄이면 청소년 흡연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많고, 이제는 그게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숫자 개념에서 그걸 19금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인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까지 한번 잠깐 다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수고하신 조은주 교수님, 김진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